아유 굉장히 이제 그 찰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의 사이렌을 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좀 늦었지만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취해야 된다. 어떤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울산 같은 경우에 네.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만 본 걸로는 제가 네. 그 단일화가 그렇게 깨지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. 그거는 이제 룰 미팅을 깼다는 건데 민주당 네. 후보가 그게 보통 이제 룰 미팅을 하고 네. 룰 미팅을 하면은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네.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얼른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. 뭐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을 하든 간에 네. 아니면 뭐 미안하다고 하든 간에 예.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진보당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예.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제가 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. 너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를 이제 하도 뭐 역선택 방지 네. 조항이 없었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 5개 문항에 대해서 진보당이 질문지를 공개해 버렸는데 당초에 이 여론조사를 맡았던 회사 여기는 이제 언론사이기도 합니다. 이걸 뭐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매체가 쓸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공개는 안 하겠어요. 그러나 언론사이기도 한 이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맡아서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회사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도 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가 중간에 이제 룰 미팅을 깨고 나와버리는 건데 여론조사 업체에 계시니까 이런 상황을 왕왕 좀 목격하십니까? 아니요. 제가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고요. 저는 뭐 예전에 여러 업체에 있을 때 갤럽이나 아레나 이런 데 있을 때도 단일화 조사는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예, 후보 단일화 조사라든지 경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부 경선 조사라고 하면 시행세칙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단일화 조사라고 하면 룰 미팅이 될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.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안 넣는다라고 하면 문항이 달라져야 돼요. 문항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면 다자 대결을 넣고 네. 그다음에 뭐 야권 단일화 적합도를 묻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역선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네. 하면은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입니까? 네. 그 캠프에서 룰 미팅을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. 그렇죠. 김상호 캠프에서. 예, 예. 룰 미팅을 잘못한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예. 역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역선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이거를 보고를 받고 누가 이런 그 룰 세팅을 한 거냐. 그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수 그렇죠.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네. 거예요. 근데 역선택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문항입니다. 역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. 네. 아니 그렇게 룰 미팅을 한 다음에 예. 이 룰 미팅을 중간에 깬다. 예. 조사 중에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. 근데 이거는. 이거를 어떻게 알고 깬 겁니까?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도 전달을 했으니까 그 사실을 전에 듣고 깬 거 아니에요? 불가능해요. 조사 기관은 조사 중간에 그 결과를 양측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. 근데 줬으니까 알고 깬 거 아닙니까?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인가요? 총선 때 예. 그때 관악인가에서 예. 그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요. 지금 조사 진행이 뭐 청년층이 좀 적으니 이쪽으로 응답해라라는 식으로 응답을 그 유도하는 문자를 쭉 뿌렸습니다.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나왔거든요. 예. 법적으로. 예. 예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이거를 그 조사기관이 공개할 수가 없어요. 누구 어느 캠프에 줄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게 누설됐다면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? 문제가 될 수 있죠. 아니 이거는 그 조사가 어느 쿼터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가 더 잘 됐다 더 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데 이거를 조사 결과가 흘렀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근데 통상 정치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니 이런 주신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하나 있어요. 역선택도 역선택인데 두 예. 번째 질문에 보면 그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순환해서 불러준다 그러는데 22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1번 전 동구청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보 종종 이게 뭐냐면
이게 여론조사 할 때 이력을 하나를 넣냐 두 개를 넣냐 엄청 또 중요하잖아요.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이력을 김상욱은 하나를 넣고 지금 김종훈은 두 개를 넣었잖아요. 예.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죠. 저는 네. 협상에 갔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이게 협상을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누가 이런 협상을 그러니까 김상우 후보 측에서 누군가 그렇죠. 여론조사 룰 미팅에 대리인으로 갔을 텐데 예. 이제 그 사람이 협상에서 이거를 오케이 상관- 했으니까 상관없다고, 예. 이거를 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?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문제가 돼서 중간에 중단을 한 건데 근데 그러면 이 룰 미팅을 하러 간 그분이 이해는 안 가요. 이해가 안 간다. 이해를 안 가요. 역선택 조항도 역선택 조항이지만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. 저도 이제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네. 이게 이력을 몇 개를 넣어라 분명히 오고 몇 자까지도 와요. 글자 숫자. 글자 수까지도 와요. 글자 글자 수도 넘지 제한을 않게. 한다. 근데 보면 누가 보더라도 김상욱 의원은 짧아요. 예. 그리고 김종훈 후보는 길어요.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한 거잖아요. 예, 예를 그러니까 들면. 지금 5글자가 더 많습니다. 예, 예. 예. 근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룰 세팅을 김상욱 후보 측이 한 거예요.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. 이렇게 해도 자신이 있다. 그렇지. 뭐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자신이 있다 이런 건데. 제가 이걸 관련해서 이제 그 울산 시당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은 당시에 현장에 갔던 룰 세팅을 참여했던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해도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승리할 수 없어요. 이 룰로 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. 이거는 룰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서부터 그렇죠. 시작해서 맞습니다. 룰 미팅